웹툰이군요. 기획하고 제작하고 프로듀싱 한다고. 사람들이 웹툰이나 만화를 그릴 때 작가가 혼자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웹툰은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노블코믹스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회사 자체의 IP를 가지고 작가와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참신하고 독특하고 개성있고 재미난 완성도에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이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유망한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요, 투게더라이프의 우리 김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투게더라이프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투게더라이프는 오리지널 웹툰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프로듀싱까지 하는 종합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네, 일단 웹툰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웹툰을 금방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뭐 기획하고 제작하고 프로듀싱 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곳들이 이렇게 흔한 곳인 거예요? 예, 일반적인 저희와 같은 소형 회사들은 노블코믹스 중심으로 웹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스토리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준비 기간이 길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검증됐다고 사람들 판단을 하는 웹소설 노블을 가져와서 웹툰을 각색을 하고 제작을 해서 프로듀싱을 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한 22년까지 그 노블코믹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고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가는 오리지널 작가로서 세력들이라는 웹툰을 기획할 때부터 그 장르의 한계를 좀 느꼈고 그 당시부터 한 4, 5년 동안 오리지널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많이 준비를 해왔고.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말씀은 좀 소규모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규모 기획사를 말씀하시면은 주로 이미 있는 컨텐츠를 가져와서 웹툰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한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대상이 웹소설이었다, 그동안에.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는 좀 더 오리지널 컨텐츠를, IP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블코믹스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회사 자체의 IP를 가지고, 작가와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참신하고 독특하고 개성있고, 재미난, 완성도에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뭐 지난번에도 대표님 뵀을 때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때도 들었고,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그게 뭔지에 대해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회사 이 웹툰 이 회사 우리 투게더라이프를 만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고요. 5년 정도 개발을 한 이후에 본사로 이전을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또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갑자기 그런 분이 갑자기 웹툰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원래 만화가였는데 그 시절에는 좀 만화가가 좀 척박했죠. 부모님은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셨고 좀 이렇게 설득에 못 이겨서 좀 포기를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는데 2010년도 넘어가고 웹툰 시장이 커지는 걸 보고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그 소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도전을 좀 늦은 나이지만 시작을 해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네이버 연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회사를 만들기 전에, 투게더라이프를 만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웹툰 작가로서 뭔가 약간의 성공을 경험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작품의 흥행까지는 제가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한 4년 정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걸 검증을 해냈다. 그래서 스토리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작가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강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현대 로템에서 5년 동안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때 로템 최고로 규모가 큰 시드니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수많은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협력 업체들, 그다음에 시행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객사들과 소통을 하면서 매니지먼트 능력을 키웠는데 그런 작가적인 역량과 매니지먼트 역량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좀 작가들은 자기 에고가 좀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그런데. 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현대 로템에서 개발자로서의 삶을 처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PM 프로젝트 매니징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도 경험했다가 어릴 때 꿈을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웹툰 시장이 커지는 걸 보면서 웹툰 작가로 실제 데뷔를 했고 실제로 웹툰을 제작을 해서 네이버에까지 런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실제로 웹툰 작가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심을 하기가 뭐 준비 기간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예, 준비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됐고요. 그 시절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저랑 비슷한 케이스로 성공한 케이스가 먼저 있었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인기 중인 상남자라는 웹툰인데 웹소설로 먼저 나왔는데 네. 그 작가가 LG 디스플레이 출신인데 네.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소설로 했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 소재들, 기업물이라든지 그런 전 주식 투자도 좀 오래 했는데 이런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네. 부분을 가지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웹툰화하면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흔히 말 세력들 예. 라고 하는 웹툰이군요. 네, 그렇게 해서 한 3, 4년 정도 준비해서 네. 흥행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그래도 연재를 해서 네. 완결을 한 경험이 있다. 네이버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왜 회사를 또 창업하게 돼? 그때는 아마 다른 개인 사업자나 개인으로 아마 활동하셨을 것 같은 웹툰 작가로서. 근데 이렇게 뭐 웹툰 기획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제가 작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문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도 많이 보였고 한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작가적인 부분이 아니고 점점 고도화되는 웹툰 시장에서 저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작가들도 많이 있을 거고 왜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만화라는 게 1인 창작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점점 고품질 작품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협업이 중요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일단 1차적으로 만화를 좋아하고요. 웹툰을 좋아하는데 이 업계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 작가에 대한 이해와 작품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매니지먼트적인 능력 이런 부분 잘 활용을 하면은 결국 혼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획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규모 웹툰 기획사인데 언제 설립된 겁니까, 우리 회사는? 23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네. 현재 한 1년 약간 2년 정도 됐죠. 2년 네. 동안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는 웹툰 시장이 22년, 3년부터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 시절 동안에 또 그 풍파 속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았고 그 장점은 회사가 작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좀 빠르게 변화를 해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굳혔고 올해 하반기에는 내 작품을 네이버에 계약까지 완료를 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다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풀려고 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웹소설에 있는 어떤 IP를 가져와서 웹툰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 웹툰만의 우리 기획사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미 대표님은 한번 세력들이라는 걸로 한번 경험도 해보셨고 그러면은 대표님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획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작가들이 많습니까? 우리 소속된 작가들이? 오리지널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주로 하는 일들이 작가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작가들을 발굴하고 저희 회사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전속 작가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협업하는 구조로 끌고 와야 되는데 현재 확정적으로 작품이 진행되는 게 4작품이 있고요. 10명이 넘는 작가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회사보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우리가 기획사니까 웹툰의 전속 작가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고, 그러니까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웹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사실은 이제 작가들은 뭐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하다, 뭐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이게 참 통제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작가도 해보셨고 프로젝트를 매니징한 경험도 있고, 그게 강점이 돼서 지금 이미 10명이 넘는, 그러면 10명 정도의 전속 작가를 영입을 한 건가요? 예,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통제라는 단어부터 약간 이 업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제가 협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웹툰 콘텐츠 쪽은 1인 창작 기반이기 때문에 작가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저희 회사는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작가들이 현재 한 10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명을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뭐 한 명씩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10명이 전속으로 돼 있는 거고 네, 그분들하고 같이 그러면은 회의를 하면서 어떤 IP를 만들어낼 것인가, 뭐 회사에서 의견, 뭐 아이디어를 내고 작가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흔히 말하는 우리의 좀 독특한 IP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냈고 그게 지금 4편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회의 이름을 노노회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회의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도 노하진 않고 좀 청취하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노노회의라고 지었는데 저희 소속돼 있는 작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루를 풀로 잡아갖고 작품 얘기만 하루 종일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창작이지만 점점 독자들이 요구하는 수요치가 높아지고 스토리뿐만 아니라 작화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같은 회사를 찾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런 작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작가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봐주고 논의하고 하면서 작가와 같이 협업하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화가 정립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작화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결국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도 그러면 작가분들이 다 그리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작화도 메인 작가님과 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메인 작가님이 사람들이 웹툰이나 만화를 그릴 때 작가 혼자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웹툰은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내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많은 어시스턴트라고 표현을 하는 어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회사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필리핀에 공장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점점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일단 작화를 어떻게 어시스트하기 위한 시스템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해외도 두고 있고, 근데 또한 기술적인 부분, 흔히 말하는 요새 뭐 AI가 뭐 만화 채색을 해준다, 뭐 배경을 그려준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다. 예, 아직까지 그거를 웹툰에 적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는 단순히 뭔가 뭐 채색을 하고 하는 뭐 일단 작화하는 집단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스튜디오 그러니까 기획사, 처음부터 우리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고 한 10명이 지금 소속이 돼 있고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시스트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해놨고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한 4작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작품들은 뭐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이게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좀 이렇게 유니크한 장르를 하지 않고요. 모든 작품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네이버에 제출한 작품은 소년 왕도물, 가장 유명한 거는 원피스라든지 나루토, 최근으로 돌아오면은 체인소맨이라든지 뭐 주술의 전, 귀멸의 칼날 같은 장르고요.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북미에서도 인기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작을 기획을 했고 잘 만들어져서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장르들로는 그 스파이 패밀리라고 글로벌로 성공한 작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캐주얼
장르, 그다음에 여성향도 저희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향 로맨스도 2작품 만들고 있어서 총 4작품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작가 10명이 어떤 영입을 해서 같이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제 4개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는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런칭이 됐다는 건가요? 한 작품을 이제 런칭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투고를 완료를 했고요. 투고를 하기까지 오리지널 기획을 해보니까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미 다 지나갔던 거고 하나씩 지나서 하반기 중에 4작품이 다 투고를 완료시켜서 계약까지 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요 정도 규모의 작가를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전속을 시켜서 오리지널 IP에 도전하는 흔히 말하는 웹툰 기획사라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저희 회사를 좋아하는 작가들은 처음에 다 신기해합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하는 회사를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흥미를 많이 느껴서 왔다가 저랑 좀 지금도 계속 꾸준히 가는 작가들은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시스템화하고 구조화해서 이런 구조 속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희망하는 것은 단순히 쿠키 수익 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IP 기반으로 OSM을 해서 굿즈 사업이라든지 판권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작가들이 이런 구조는 처음 본다. 그러니까 큰 회사, 큰 웹툰 기획사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구조를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 정도 우리 같이 작은 규모는 거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큰 규모도 저희와 회사처럼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네네. 제가 협업이란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방적인 일대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라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안 맞는 작가들이 많았는데 그다음에 저는 아직은 그렇게 했을 때 될 수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작품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걸 쏟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주의에 또 매료가 돼서 대표님과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난 여기서 한번 전속이 돼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한 작가가 벌써 10명이 되고 앞으로 더 영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직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가들마다 상황이 좀 달라가지고 그 작가들마다 계약 구조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기획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회사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RS 수익 쉐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랑 작가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공동으로 런칭을 해서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작권도 쉐어, 이익도 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작권이나 이익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기여한 바에 따라서 서로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쉐어를 하는 구조다.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형 기획사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유명 작가는 그렇게도 할 것 같은데 대부분 그냥 그렇게는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것도 대형 기획사도 아마 케바케로 저도 알고 있고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작가들, 그런 작가들은 아마 회사가 좀 욕심을 부리면은 같이 협업을 안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좀 물러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회사 자체 IP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는 회사에서 조금 더 입김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좋은 아까 우리가 웹툰 기획사니까 좋은 웹툰이 나와서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 카카오가 됐든 아니면 또 일본의 어디에 런칭이 돼서 결국은 수익을 얻는 게 가장 1차적인 거고 아까 쿠키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외에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IP를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다른 흔히 말하는 요새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오히려 이거 가지고 웹소설로 갈 수도 있고 드라마도 갈 수 있고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 오리지널 기획사로 설립한 목적 자체가 아직까지
여기 국내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런 글로벌 시장은 점점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쟁 비전을 좀 보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웹툰 시장이 워낙 중요하고 한국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리를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성과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작품 이제 만들어냈고 그중에 한 편은 뭐 네이버에 이제 곧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성과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 주에 투고한 소년 왕도물 외에 새 작품도 하반기 내로 네이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네이버 웹툰 말고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쟁률이 있지만 그런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완성도 있고 재미있는 참신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작가들도 회사에 오는 거고 좀 제가 생각보다는 좀 작품이 잘 나와서 아마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사실은 뭐 웹툰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뭐 대표님이 또 잘 될 것 같다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좀 시장에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독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4개가 이렇게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계약은 하반기 중으로 결정을 지을 거고요. 출시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됐을 때 작품이 제가 생각한 기대치만큼 만약 다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투자를 안 받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뭐든지 투자라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지금의 가장 어떻게 보면 J커브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기인 거고 하지만 작품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게더 라이프가 내년 이맘때 1년 지나서는 뭐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을 수도 있고 대표님도 그 당연히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 그게 위해서는 지금 내 편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10명의 작가가 또 다른 작품을 또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작가들을 영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확장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시점에는 이 4작품만 해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요즘에 공정이 많이 나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창작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한 작품에 할 때 최소한 4-5명씩 투입이 되기 때문에 4작품만 하더라도 20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점점 늘려나갈 계획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26년까지는 이 4작품만 잘 성공을 해도 회사 밸류가 천문학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까지 1년 동안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을 좀 집중을 하고 아마 내년 이맘때쯤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자체가 요새 워낙 한국 웹툰이 K 웹툰도 또 유명하니까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 진출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권에 오르면은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적으로도 네이버 웹툰이 최고입니다. 뭐 일본, 북미 다 네이버 웹툰이 1등인데 자연스럽게 수출이 되고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시장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에서 1등하는 거는 한국은 1등 해봤자 월 한 5, 6억 정도가 최대치라고 봤을 때 일본은 뭐 20억 이상도 나오는 그런 시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작품당 뭐 1등 가면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4작품이 월 80억이 나오는 겁니다. 거래액 기준이긴 하지만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4작품에 좀 집중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투자자분들께 아까 뭐 지금 당장 투자 받을 마음도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받는다면은 언제쯤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아직 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인 게 없지만 제 생각에 하반기 중으로 4작품이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투자를 받을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마 오늘 모든 내용을 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투게더 라이프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예, 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팀 구성은 대표님 외에 아까 작가들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직원들도 현재 2명 정도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같이 파트너 협업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여러 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저희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경기컨텐츠진흥원에 지금 현재 판교허브의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했는데 판교허브 경기컨텐츠진흥원에서 뭐 도움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네트워킹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다양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이죠. 좀 뭐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될 만큼의 자금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판교에 있고 거기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은 사무실까지 주기 때문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벌써 저희가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뭐 투자자가 됐든 아니면 우리랑 협업하고 싶어 하던 회사가 됐든 그분들께 우리 회사의 강점이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게더 라이프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리지널 콘텐츠 웹툰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프로덕션까지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합 콘텐츠 기획사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대표이사인 제가 작가적인 역량과 매니지먼트적인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발품을 팔아가면서 작가들을 영입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 K 웹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4작품을 계약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러칭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저희 회사에만 가지고 있는 노노 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사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AI 기술까지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코러스 인증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게더 라이프 웹툰 기획사입니다. 네, 아마 인터뷰 들어보셨겠지만 소규모 회사가 웹툰을 실제로 기획을 하고 이렇게 작가들을 전속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대표님이 직접 아까 인터뷰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시고 웹툰 작가도 해보셨고 이전에 굉장히 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매니징했던 경험을 가지고 작가들하고 잘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왜 가능한지 사전 인터뷰 때 굉장히 저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마 만나 뵙고 하면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명의 작가분들과 함께 4개의 작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표님 평가로는 자체 평가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투자자분들은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대표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